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예전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에서 양심을 좀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거는 흔한 일이고요. 심지어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특히 요즘에 내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하는 솔직한 리뷰다, 내돈내산 리뷰다, 광고 아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광고인 거 걸려가지고 막 사과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 그런 분들의 구독자만 이렇게 합쳐도 막 수천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요즘 속칭 뒷광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까지 이슈화된 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유료 광고 표시 지침에서는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명확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시 광고 지침을 더욱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침이 발표되고 나서 그걸 정확히 따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정된 해당 지침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님하고 질의응답을 거쳐서 진행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 검토를 받았고요. 위원회와 저와 함께 진행하는 클린 컨텐츠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내용이 단순히 제 생각이나 추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 갈게요. 저는 요즘 가장 핫하기도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를 대가를 받아서 광고임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목에 표기하거나 영상 내에 표기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더 잘 알 수 있게 영상 본문에 표기를 하거나 고정 댓글로 표기하는 이런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기를 하지 않고 본문이나 댓글에만 표기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광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말을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광고라는 말을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작비를 받았을 땐 제작비 지원, 상품을 지원받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협찬 또는 제품 지원,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표기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이제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찬이라고 애매하게 표기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반드시 광고라는 말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무조건 광고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유튜브에 있는 그 유료 광고 배너 기능,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다 뒷광고다, 제대로 표기 안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굳이 유료 광고 포함 배너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 협찬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기능 중에는요, 유료 광고 배너라고 해가지고 왼쪽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창이 떠서 유료 광고임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면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보자마자 왼쪽 밑에 이렇게 떠서 20초 동안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가면서 스킵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영상 처음부터 중간부터 이렇게 보더라도 이 배너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서는 이 방법을 권장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면 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관할권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목에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 내에 넣으면 처음과 중간, 끝에 표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과 끝에 반복적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영상을 중간부터 보거나 넘겨가면서 보는 분들도 이게 유료 광고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유튜브에 유료 광고 배너 기능을 넣으면 중간이나 스킵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따로 중간이나 끝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담당 사무관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이나 끝에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반복적으로 좀 더 표시를 한다면 소비자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간 부분에도 표시하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그래서 배너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부터 보거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스킵하면서 봐도 지원받은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표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제품의 장점만 얘기해가지고 더 잘 팔리게 만드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제품 대여만 받아가지고 이 제품의 장점이나 단점, 아쉬운 점까지 솔직하게 분석한 그런 영상에서는 유료 광고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컨텐츠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광고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요, 그 제품의 단점이나 이런 거는 다 숨기고 장점만 막 얘기하는 그런 어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영상을 눌렀는데 광고라는 표기가 뜨면 바로 뒤로 가게 눌러버리는 게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상 처음과 중간 끝에 광고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지원받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이라는 게 어느 중간인가, 몇 분마다 한번 표기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공정위에서는 5분마다 한 번씩 표기하는 걸 사례로 들었는데 이 5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심사지침 규정 안에 있는 5분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입니다. 시청 패턴을 고려해가지고 주기,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난 중간에 막 말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 1, 2초 정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해야지?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라 비춰질 수도 있고요. 1초 있다가 사라지고 아니면 뭐 잠깐 눈 깜빡이면 사라지고 이런 경우라면 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본 게 영상 중간에 말을 끊고 화면 전체를 한 1초 정도 전환 화면을 넣으면서 그 안에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게 되면 그거는 괜찮은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건 이제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초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아예 그 화면 자체를 유료 광고 포함이라든지 제품 협찬 이렇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널 말고 다른 채널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가령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이 다른 SNS에서 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글을 써주거나 하는 걸로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광고주와 어떠한 관련도 없이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품이면 표기를 해야 되고요.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고 그 영상에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료 광고 표기라는 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꼭 금전적 지원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요, 제품을 대여해주거나 제공해준 것, 또는 심지어 내 돈 주고 제품을 샀더라도 그 제품을 구입할 때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할인 혜택을 지원받아서 구입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SNS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했더라도 그 제품이 출시가 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만 그런 제품을 대여해 줘 가지고 혜택을 준 이런 경우에는 광고주로부터 굳이 비용을 따로 안 받았더라도 그 제품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광고주와 이해관계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광고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다, 대여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제공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으로 컨텐츠 찍을 때마다 계속 광고 표기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만약에 게임 제조사로부터 출시되기 전 게임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고 영상을 찍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광고 영상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게임을 할 때마다 광고 표시를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때도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만약에 그 게임이 출시되기 전 게임이고 그 협찬을 해준 특정 집단만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일반인들이 구할 수 없다면 표기를 계속 해야겠죠. 근데 그 게임이든 제품이든 일단 출시가 되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아니고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광고주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친구한테 출시되기 전 제품을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표기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요. 왜냐면 그 친구가 뭐 광고주일 수도 있고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그 광고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일반인은 구할 수 없이 특정 집단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품을 구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광고주가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또 삭제를 또 합니다.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인이라고 면제부가 되는 게 아니라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 9월 1일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영상일지라 하더라도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이라면 지금 지침에 맞춰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제품 리뷰를 하는 저 같은 테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요,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 제조사로부터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미리 써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채널의 성장적인 측면에서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되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이런 표시광고법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거는요,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고 지침을 위반하는 거고요,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나 광고주에게만 해당되고 크리에이터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위반된 건에 대해서 자세한 법무 검토가 들어가야겠지만 크리에이터도 결코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예 여기에서 배제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TV 방송사나 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까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지침 외에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뷰티가 됐던 패션이 됐던 IT 같은 전자제품이 됐던 단순히 홍보를 하는 광고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제품을 리뷰하는 리뷰어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요, 경제적 지원을 받은 거와 별개로 눈에 뻔히 보이는 치명적인 단점들 같은 걸 쏙쏙 숨기고 장점만 얘기해가지고 포장해서 시청자분들이 그것만 믿고 제품을 사서 피해를 보게 만드는 그렇게 컨텐츠는 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2003년도 훨씬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전자제품 리뷰할 때요, 제품을 대여해주는 대신에 자유롭게 리뷰하세요 라고 제안받은 적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는 도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제조사한테 문의를 하고 이거 개선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개선 못한다 그러면 저 그 제품 리뷰 안 하고요,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면 양산 전에 이거 꼭 개선해 주세요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가끔 이렇게 약속해 줄 테니까 이거 영상에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품 양산됐을 때 그거 개선 안 된 채로 시장에 출시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화를 내는 거 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산 때 개선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말로만 하는 건 잘 믿지를 않아서 일부러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테스트용 제품에 있는데 양산 때 개선해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영상에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도 이런 것도 언급 못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제품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광고 채널이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뷰를 리뷰답게 할 수 있는, 그게 더 단순히 지원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이 출시될 수가 있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영상에 대해서 훨씬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